예, 이번에 이야기할 건 지난주에 되게 반가운 행사? 뭐 행사는 아니지. 행사? 하죠. 열렸어요. 그게 구의회에서 뭔가 이렇게 연구회가 있는데 연구회에서 제목이 노동과 관련된 서대문구의 노동, 지역과 노동, 네, 지역과 노동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강연 더하기 약간 심포지엄처럼 했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열렸는데 거기에 어쨌든 토론자처럼 이렇게 가서 또 했어요. 예. 네, 뭐 제가 토론자인지 강연자 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저희 앞서 1시간 반 정도 우리 성공회대 하종강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네, 노동대학원 하종강 교수 네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노동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잘못된 사회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주셨는데 생각할 거리가 좀 많았던 것 같고 거기 오셨던 분들도 기존에 이제 노동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들도 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했던 부분은 이제 서대문구의 여러 가지 현황들,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제안, 뭐 이런 거를 이제 쭉 했었죠. 노동과 관련된 조례가 참 적습니다라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서대문구가 갖고 있는 노동자 관련 조례가 현재 딱 3개예요. 생활임금 조례가 있고, 근데 생활임금 조례는 사실상 서울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따라 내려온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원래 성북구에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생활임금 조례는 사실상 서울시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가 모두 다 갖고 있는 조례. 다 가지고 있는 조례.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우리 노동자 고용 안정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가 하나 있고. 아파트 경비원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여기는 딱 경비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계신 분들도 있고.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이제 또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큰 아파트는 경비만 있는 게 아니라 사무실에도 그렇죠. 많은 진짜 일하시는 분들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시설 같은데 아파트 살아본 적이 없어서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노동하시는 분들의 고용 안정과 이런 이제 인권 향상을 위한 거기에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이제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대문구 노동기본조례 이제 이렇게 딱 3가지 있는데 서대문구 노동기본조례는 원래 근로자복지센터 그 조례하고 필수노동자 지원조례 지금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죠? 네, 이런 이제 노동기본조례를 하면서 바꿨죠. 네. 그러니까 이 2개 조례를 없애고 여기 다 합치면서 이제 만든 조례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노동기본조례에서 재밌는 거는 서대문구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조례 중에 네. 한 10가지 정도 되는 조례 중에 근로자라고 된 부분을 노동자로 다 바꿨어요. 바꾸게 했어요. 근데 이제 생활임금 조례는 저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네. 공동주택 그 지원 조례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노동 기본 조례는 제가 2개 다 만든 건데 네. 제가 생활임금 조례를 미처 제대로 안 봤구나. 거기에 있는 거를 빠뜨렸어요. 그래서 생활임금 조례는 아직도 그 목적이나 이런 데 보면 근로자라고 되어 있긴 해요. 해 주시는 김에 네. 6월 나중에 달에 또 이제 뭐 바꾸시면 되니까. 네, 올해 안에 합시다. 그것도 말 나온 김에 네. 뭐 어려운 게 아닌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노동기본조례에 따라서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기도 하고 그냥 네. 그 자체 바꾸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뭐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럼요. 요즘 이제 시대가 다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 뭐 말 나오고 그런 김에 고쳐 주시죠.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확인한 것 중에 또 재밌는 거는 서대문구 집행부 구청에 집행부에 위원회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위원회가 있는데 한 121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어요. 늘었네. 네. 몇 년 전에 108개까지 있는 것 같은데. 108개도 많다고 막 그러셨어요. 네. 그죠? 저는 여전히 뭐 통합 운영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21개면 너무 많다. 네. 근데 이 중에서도 노동 관련된 네. 위원회는 사실상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임금 관련해서 생활임금 위원회가 하나 있고 그거 이제 뭐 이렇게 비율 조정하는 거 해마다 이제 뭐 몇 % 올려야 그렇죠. 되냐. 근데 사실상 이것도 그냥 이제 그러니까 물가 운동이잖아. 그냥. 물가 상승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이제 연동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이제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자치구 조례를 따져 보면은 뭐 산업안전보건 뭐 이렇게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제가 재난 관련돼서 혹시 그런 내용이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산업안전보건법인가 뭐 재해법인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마 그냥 거기에 근거해서 만든 것 같은데 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만들고 그 보도자료도 뿌리신 걸로 제가 아는데 만드신 건 잘했지만
관련 근거 조례를 또 같이 다른 자치구법 좀 비교해서 만드시는 것도 좋겠다. 그 보도자료 받은 기억이 나네요. 네. 근데 나 그런 식으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보도자료. 보도자료 하나 쓰면은 차라리 이렇게 하나 세 개를 차라리 보내는 게 보기에도 좋지. 하나에 세 개가 들어와 있어. 막. 네. 그래서 산업안전 뭘 했다. 어느 부서는 뭘 한다. 어느 건 뭐, 그래서 아니 이게 뭐 한다는 거야, 막. 그래서 지금 그 제목이 생각나는데 사실 내용이 생각 안 나요. 이거 보면서 진짜 어이없어가지고 내가. 예전엔 보도자료를 각 부서가 뿌리니까 그랬지 않았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 근데 나 그렇게 받아가지고 내가 심지어는 그 방송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네, TMI에서 네. 이렇게 보내시면 안 된다고 좀 제발 좀 이게 뭐냐고 약간 그런 얘기 생각해서 그게 그거였어요. 어쨌든 이제 그 위원회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노동 기본 조례에 네. 이제 원래 필수 노동자 지원 조례 이거를 이제 포함시키면서 원래 필수 노동자 이제 관련 위원회가 있어요. 예. 근데 사실상 필수 노동자 관련된 거는 늘상 있는 뭐 이런 고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노동 기본 조례에 노동자 권익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서대문구 노동정책 전반에 대해서 논의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놨거든요. 노동 기본 조례가 제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만들고 가긴 했지만 그때부터 거의 지금 2년이 지났어요. 안 열렸다는 거죠? 아니 구성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 예전에 제가 있을 때도 사회적 경제 기본조례상에 있는 사회적 경제위원회 왜 안 만드냐고 3년을 다그치니까 그때서 만들었는데 이건 누가 질의한 사람도 없으니까 만들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아무리 봐도. 더구나 원래 노동 정책 뭐 팀인가 노동 정책 지원 팀인가가 있었는데 이것도 공공 일자리 팀으로 바꾸고 여기 팀장 1명, 팀원 2명인데 사실상 1명은 동행 일자리 사업만 해요. 그러니까 노동 정책을 하는 사람은 서대문구청에 1명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상 뭐 많이 후퇴하고 있던 느낌도 들 정도로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 이루는 건 어려워도 무너뜨린 거는 그냥 순간이더라. 그러니까 한순간이더라. 어쨌든 네. 네.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거 있고 뭐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구의회에서도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나요? 사실은 그런 연구회에서 좀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뭐 중간 보고 할 때도 주민들 부르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 했었죠. 예전에 제가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그 배달 용기. 배달 용기. 그걸 다회용기 사용할 수도 있도록 한번 우리가 이제 이런 상인들 여론조사도 해보고 뭐 그 방법도 한번 연구해보고 막 이런 것도 할 때 모셔가지고 우리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재생 관련해 갖고 거기 갔다 왔을 때 뭐 주민간담회도 이제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었죠. 좀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다양하게 주제를 가지고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게 지금 약간 강의처럼 들었는데 약간 토론회처럼 만드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사실. 뭐 그것도 다 가능하고 좋죠. 그래서 발제하고 토론하고 뭐 주민들이 플로어에서도 토론하고 약간 이런 방식으로 하면 그래서 좀 뭔가 배운다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같이 정책을 주민들과 같이 만들어 나간다는 느낌으로 좀 하면 어떨까? 우리가 저번에 주민자치 관련해서도 네. 토론회 좀 하시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형식이 이제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은 이제 앞에 한 3, 40분 정도를 발제자가 그러니까. 자 다른 지역은 이렇게 하고 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지방분권법 내지는 주민자치 제도에 대한 근원적인 이야기들을 먼저 앞단해주고 그 다음에 서대문구 토론자나 이런 사람들이 서대문구에서 지금 실시되고 있는 거는 우리는 이렇게 해왔다. 근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는 어떤 이제 문제성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치. 혹은 이제 집행부에서 와갖고 얘기한다면은 우리 이러이러한 주민자치를 꿈꾼다. 뭐 이런데 해가지고 감론도박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 연구한 플로어에서도 뭔가 뭐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러면서 뭔가 그것이 정책화되고 조례화되고 약간 사업화되고 약간 이런 것들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이제 이 지난 이렇게 행사에 가가지고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진단만 하지 않고 제안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 관련 조례가 사실상 25개 자치구 중에 송파구 하나 있어요. 생활임금 조례까지 하면 딱 2개 있는데 우리는 3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송파 다음에 우리가 가장 적은데 그러니까. 다른 이제 자치구들 보면은 가사 노동자에 대한 이제 지원, 감정 노동자 지원, 뭐 프리랜서, 뭐 이동 노동자들 지원,
뭐 그다음 플랫폼 노동자 지원, 뭐 여러 가지 이제 돌봄 노동자도 있고 그런 다양한 이제 노동자 지원 조례들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어제도 그때 이제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감정 노동자가 서대문구에 몇 명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거기에 맞는 그치. 지원을 할 수 있냐 없냐도 따질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서울시의 감정노동자 그거는 저기 다산콜. 다산콜 센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서대문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런 의회 연구회가 한번 이제 용역을 맡겨서 한번 알아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구에서 사실상 네. 뭐 이런 관련된 통계 지표들이 있어야지 정책도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관련돼서 이런 다양한 돌봄 노동자 프리랜서 지원, 이동 노동자 지원, 뭐 그다음에 뭐 가사 노동자 지원, 플랫폼 노동자 지원, 감정 노동자 지원 이런 관련된 조례들을 좀 하나씩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조금 오버해서 얘기하면 그렇게 하는 행사를 보면서 아 구의원들한테 주는 세비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도 이거보다 열심히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세비로 더 열심히 하게 만들었다 약간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저는 되게 기다렸던 거고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코로나 전에 예산을 잡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실시를 못한 게 있어요. 네. 원래 의회 정책 컨퍼런스를 한번 하자고 해가지고 그때 예산도 한 5천만 원인가를 잡았는데 네. 뭐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이제 뭐 쓰지를 못했는데 네. 일종의 의회 정책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그때 했던 행사 같은 네.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나쁘지 않아. 한 1박 2일 내지 2박 3일 정도로 집중적으로 해서 15명의 의원이 다 자기의 관심사를 하나씩 들고 와서 나쁘지 않아. 어떤 사람은 강연을 하시던가 어떤 사람은 토론을 하시던가 그렇죠. 어떤 사람은 현장 탐방을 하시던가 근데 이게 2박 3일을 딱 하고 나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자료집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지. 이제 이 자료집 갖고 각자가 했던 거 갖고 조례를 만드실 건지 제도를 개선할 건지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은 그냥 의회 자체의 품격이 확 높아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생산력이라고 하는 게 엄청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제안을 하고 예산을 만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예산이 살아 있지 않겠죠, 당연히. 당연히 없죠. 네. 근데 이것도 인천광역시에서도 이 비슷한 걸 했어요. 그래서 인천광역시는 이제 2회 때는 그 시의원들이 이제 어떤 행사적인 차원에서 합창단을 꾸려가지고 뭐 합창도 하시고 그랬어요. 재밌겠다. 그러니까 뭔가 좀 그 의회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 보는 게 되게 보기 좋았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 그러니까 뭐 구의회가 좀 더 시민들과 주민들과 같이 네트워크 돼서 주민들도 그런 전문가들이 있는 거잖아요. 어저께 또 그러니까 나가는 김에 또 어떤 그 얘기가 들고 좀 먹거리 토론도 했으면 좋겠다. 지금 먹을거리와 먹거리 관련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먹을 건지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도 좀 구의회 차원에서 좀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먹거리 정책도 이제 전 청장님 계실 때 굉장히 서대문구가 선도적으로 그쵸.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먹거리 전략팀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이름 때문에 저한테 많이 더 수당을 당하신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먹거리 전략팀을 미운 게 아니라 그 일을 더 확장시키고 확대시키고 싶은 마음에서 전략이라는 이름을 붙인 팀이 유일한데 먹거리 정책을 좀 더 세심하게 뭐 편의적으로 그러지만 좀 더 공격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자치구에서는 유일하게 먹거리 기본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까지도 이제 그렇죠. 만들도록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갖고 지금 많이 좀 후퇴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좀 구의회에서 한번 그런 걸 한번 행사를 하니까 제가 주님 뭐냐면 하니까 사람들마다 이것도 얘기했으면 좋겠어, 저것도 얘기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걸 나가면서 막 얘기하는 걸 보면서 좀 이런 거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되게 반가웠다라는 생각 들었고요.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서 무슨 생각, 최성현 대표가 얘기하는 것 중에 보면서 그래 그러면 좀 뭐 우리 구청장이 구청 차원에서 노동절 행사를 못할 게 뭐가 있나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안 하잖아요. 아니 올해 했어요. 좀 크게 시민들하고 약간 축제처럼 그런 방식으로 했어요. 그래요? 했는데 이제 구청장은 오지 않고 네. 그때도 제가 말했지만은 우리 담당 좀 그거 말고 그러니까 난 구청 차원에서 아예 그냥 크게 막 그러니까 구센터에서 했으면 구청 차원에서 한 거죠.
그 이상하잖아 그거 조금. 그러니까 아예 그냥 구청에서 진짜 뭔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3월 말 4월 초에 그 축제 가지고 와서 구청장에 노래 부르듯이 약간 그러한 정도로 조금 노동절 행사를 좀 격상시켜주고 그렇게 할 수 있고 와가지고 이렇게 되게 같이 기뻐해주고 사실은 좀 뭐 노동과 관련된 구청 이름으로 상도 뭐 단체나 개인에게 줄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는 노동절을 만드는 것까지도 좀 포함하는 그런 좀 구청장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가을에 있을 노동인권 문화제라도 한번 참석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